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프랑스의 전 대통령 조르주 뽕피두는요. 중산층을 이렇게 정의했다고 합니다. 중산층은 외국어 하나쯤 자유롭게 구사하며 폭넓은 세계의 경험을 갖추고 스포츠를 즐기거나 악기 하나쯤은 다룰 줄 알아야 하고 음식 하나 정도는 만들어 손님 접대를 할 줄 알며 사회 정의가 흔들릴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나설 줄 알아야 한다.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 그 정의가 다릅니다. 4년제 대학을 나오고 10여 년 정도 한 직장에 다니며 월소득은 400만 원 이상, 30평 이상 되는 아파트에 살며 2000cc 이상 되는 중형차를 타야 한다. 같은 중산층이지만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 성인 중 36%는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낀다는데요. 조금만 생각을 뒤집어 본다면 행복의 정의도 180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4월 8일 수요일 오늘의 첫 곡입니다. 해바라기 행복을 주는 사람. 4월 8일 수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 해바라기의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아, 너무 좋은 곡이에요. 진짜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문자로 참여해 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0945번,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푸짐한 선물이 걸려있는 그 전성기 퀴즈 내드릴게요. 자, 건강한 생활을 위한 주요 습관 3가지가 있습니다. 금연, 절주, 그리고 이것입니다. 복지부 조사 결과 이 3가지를 모두 실천한 사람은 10명 가운데 3명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이게 뭘까요? 요즘에 이거 하기 정말 좋은 날씨거든요. 정답은 2글자입니다. 지금 바로 샵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 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요. 수요일 힐링 라디오 94.5 준비되어 있습니다. 힐링이 필요한 분들 문자나 전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쑤실 때는 찜질방이 제격, 마음이 쑤실 때는 여기가 안성맞춤. 힐링 라디오 94.5. 멍들고 상처난 마음에 빨간 약을 발라드리는 힐링 라디오 94.5.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결혼과 가족관계연구소의 김윤정 상담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벚꽃이 아주 예뻐가지고. 그죠? 네. 꽃이 만개했어요. 네, 맞아요. 뭐 그래 아직 쌀쌀하긴 하지만 기분은 아주 그 봄을 느끼는데 어저께 어떤 통계 발표를 보니까 제가 네네. 조금 전에 그 행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성인 36%가 행복하지 않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요즘 애들도 행복하지 않다고. 네, 그러죠. 이게 뭐 번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전체 대상자 중에서 3분의 1 정도가 우울, 불안, 분노 같은 정서적 문제를 네. 경험했었다라고 했고요. 또 현대인들이 이렇게 정서적인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게 예전에는 별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최근에 많아진 건가요? 아니면 드러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물질적인 풍족함이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나면 이 사실 이제 정신적이거나 심리적인 건 증상은 약간 이제 사치스럽다. 예전에는 그렇게 말했을 그쵸, 정도로 먹고 살기 네. 바쁜데 예전에는 이렇게 먹고 살기 표현했죠. 바쁜 것에 밀려서 네. 이게 이제 억압되어 있던 것들이 요즘에는 조금 이제 몸도 편해지고 그러니까 마음의 어려움들이 점점 좀 드러나는 거고요. 이건 사실 좋은 사인이기도 하죠. 그래요. 네,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심리적으로도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네. 이렇게 이제 드러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사인인데 그래 그러면 그걸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어떻게 이제 해결하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근데 네. 그 요즘에 상담받고 싶은 네.
문제 1위가 우울증이래요. 그러니까 네. 우울증도 종류가 많더라. 노인 우울증, 네, 뭐 네. 학생 우울증, 주부 우울증. 가면 우울증, 네. 또 조울증 뭐 이런 굉장히 어떡해요. 종류가 많은데 네. 이걸 이제 뭐 임상적으로 우울증이냐 증상으로 이제 이렇게 진단하는 거에는 이제 몇 가지 그런 그 뭐죠 체크해봐야 될 것들이 있고요. 척도가 있어요. 척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기간이랄지 주요 증상이랄지 그래서 주요 증상 중에서는 뭐 이렇게 상실감. 그다음에 슬픔, 그다음에 죽고 싶은 마음, 뭐 그다음에 이제 잠도 너무 많이 자거나 적게 자거나, 갑자기 살이 쪄도 문제고, 갑자기 살이 빠져도 문제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지속되고 몇 가지 증상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네.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의 감기 같은 우울감은 사실 이렇게 봄 됐을 때 호르몬이라던가 이런 그 날씨의 영향 때문에도 쉽게 찾아올 수가 있고요. 아 진짜 봄에 그런가요? 그럼요. 네, 이렇게 왜 여자들이 마음이 싱숭생숭 네. 하다 그러면서 나 우울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많이 하죠. 네,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감정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를 다 우울증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네. 우리가 이제 그 일시적으로 찾아오는 우울한 감정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사인이에요. 우리에게 뭔가 이제 돌봄이라던가 자기를 좀 사랑해주고 좀 이렇게 건강하게 돌봐줘야 된다라는 어떤 신호 같은 거니까 네.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하시면 좋겠죠. 네, 그렇구나. 네. 그 50대 분들 중에서 네. 이유 없이 웃는 증상들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죠. 있으시대요. 네. 그분들이 이제 애들도 키우느라고 이제 힘드셨다가 눈물이 그냥 나는 거죠. 그럼요. 이게 이제 몸이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네. 사람은 이제 인지적인 측면이 있고 심리적인 측면이 있고 감각적인 측면이 있는데 네. 눈물이 그렇게 주체할 수 없이 갑작스럽게 나온다는 뜻은 네. 우리 몸이 미처 내가 헤아리지 못했던 나의 감정을 알아서 몸으로 말해주는 거거든요. 네, 슬픈 거예요. 내가 네, 몸도 네. 마음도. 그래서 이유 없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 못 울었던 거를 울어주는 거니까 눈물이 나면 그냥 흘려주고 네. 다독거려주고 예, 슬픈 사람 위로할 때처럼 자기도 네. 좀 이렇게 돌봐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우울증이 치료받으면 좋아질 수 있는 병인가요? 이렇게 물론이죠. 물어보셨어요. 네, 예. 네. 이제 약물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제 보다 근원적으로는 이 우울한 상태가 됐을 때 이거를 빠져나오는 방법을 터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제가 이 방송 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바깥으로 나가요. 네, 바깥으로 밥 나가- 많이 먹고. 우선 밥 먹고 네, 네. 네, 우리가 약 때 되면 챙겨 먹듯이 우리가 시간 되면 밥 먹고요. 아까 왜 그 저희 중산층의 정의, 파리 그 대통령의 정의에서 나타나는 것에 제가 그 공통점을 살펴봤어요. 네. 외국어라던가 악기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꾸준히 해야 되고요. 아, 성실한 거, 예. 그다음에 나를 인내하는 것도 필요하고 자기를 절제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그러면서도 그것들을 이루어냈을 때 내적인 만족감. 자기에 대한 자부심, 뿌듯함, 그렇게 내면의 어떤 성과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울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어떤 거냐면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예요. 아, 목표를 높이. 목표를 너무 높거나 아. 단번에 이루거나 아니면 이룰 수 없는 목표, 과거를 돌린다던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이제 현실적인 목표를 잡는 것도 중요하고 네. 현재 나의 상태에 대한 만족감이나 자랑스러움 이런 걸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 그렇군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혹시 자기를 좀 돌봐 네. 본다면 네, 네. 아마도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현대인들이 제일 어려운 게 자신을 돌보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어머님들은 또 아이들 그쵸, 먼저 가족을 먼저 해서 음. 우리가 자기를 먼저 돌본다 이걸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우리는 이타적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먼저 돌볼 줄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김윤정 상담 실장과 함께하는 힐링 라디오 94.5 즉석에서 여러분의 고민 사연 받습니다. 풀어지지 않는 마음의 앙금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에게 전화를 주세요. 문자는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전화는요. 771-0945번, 771-0945번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이 김윤정 상담 실장님께 상담을 원하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목소리로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천안에 사는 신종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좀 상담받고 싶은 내용은 제가 저희 와이프하고 같이 맞벌이를 하다 이제 아기들이 둘이 생겨서 와이프는 집에서 이제 육아를 담당하고 제가 이제 외벌이로 하는데 이전 씀씀이대로만 계속 와이프가 좀 쓰려고 하고 버는 한도 내에서 좀 잘 조절해서 쓰자고 해도 와이프는 뭐 그런 걸 좀 협조가 잘 안 되고
이전 쓰는 습관들만 계속 써서 지금 경제적으로 조금씩 이제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자주 다툼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 부부 관계도 좀 멀어지고 하는데 그 와이프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면 서로 입장만 내세워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타협점도 잘 안 생기고 좀 어떤 식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야 될지도 좀 몰라서 그걸 좀 그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고민이실 것 같아요. 이게 첫 사연인데 네.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다 말을 못할 그래요? 정도로 네.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고 특히 이제 부부가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대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굉장히 이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포인트만 잡으면요. 이제 남자분이 사연을 참 주셨어요. 이제 해결하고 싶으신 마음이 이제 크셔서 근데 이제 남자들이 갈등을 해결할 때 좀 고려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우선 감정을 연결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사연에서도 지금 이제 여러 차례 다툼이 있었고 네. 그랬기 때문에 이미 이제 돈이라는 얘기를 딱 하는 순간에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긴장되고 그동안에 이제 쌓여왔던 그 기분이 역사들의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남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 있을 수가 있냐면 굉장히 좀 혼자 버니까 외롭기도 하고 부담도스럽고 이런 외로움이 예, 있어요. 책임에 대한 어떤 버거움 네. 그런데 그것들을 좀 아내가 그 수고로움을 좀 이해해주고 좀 한도 내에서 좀 잘 써줬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아내가 안 알아주는 것 같으니까 좀 섭섭함이 있으실 거고 네. 이게 이제 아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마 이제 돈 벌다가 아이를 키우는 이제 맞벌이 아내로서는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절약하려고 하는 걸 거거든요. 그 나름에는. 네. 근데 이제 남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너 예전 씀씀이처럼 너무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이게 지적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내는 그렇죠. 또 아내 나름대로 서운하고 섭섭하고 이게 꼭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건 아닌데 하는 그런 남편에 대한 서러움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입장 차이가 다 난다라는 뜻은 사실은 속에는 그동안 상대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 서운한 감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서운함을 서로 이렇게 들이대는 거예요. 내 마음 좀 알아도 이렇게. 그래서 우선 대화를 시작하실 때는 네. 그런 마음을 먼저 알아주고 이해하는 쪽으로 넘어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갈등을 해결한다라는 입장보다는 이해하는 입장에서 당신이 이제 아이들 키우고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아 이런 얘기도 하고 힘들지. 예. 예. 뭐 그렇게 좀 아껴 쓰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는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에 네, 하도 네. 물가도 그렇고 이렇게 이해의 입장으로 먼저 접근을 하시고요. 거기에 남편도 본인의 솔직한 심경을 고백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나도 버거워. 그치. 버거워서 이러시는 예, 거죠, 예, 남편이. 나도 좀 부담스럽고 혼자 버니까 내가 음. 당신 저기 요구나 이런 거에 다 맞춰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지만 나도 요즘 너무 힘드니까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입장이 너무 다르다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 입장은 누구나 달라요. 차이가 좁혀지지 않거든요. 네. 갈등 해결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입장이 다른 거는 인정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러면 우리는 한 배를 탄 가족이니까 어떻게 행동을 통일할 건지. 그래서 행동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여기 이제 하나 더 팁을 드리면요. 돈은 자신의 가치를 대변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내가 돈을 어디다 쓰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예. 이게 이제 아이들한테 쓰는지 예. 이제 아마 자기 명품을 살 거나 이러진 않을 건데 네. 아이한테 쓴다는 거는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고요. 그죠? 내 남편 뭐 보약을 이럴 때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아내가 돈을 쓰는 용도에 대한 것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시면 네. 우리는 흔히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위해서 돈을 써요. 이를테면 건강을 위해서 건강 보조 식품을 사고, 그죠? 아이를 잘 키우고 싶으니까 사설 학원이나 이런 걸 막 보내고, 예. 그렇죠? 그래서 예. 아내가 가치를 두는 그쵸? 거죠. 예, 그래서 예. 아내가 지금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면서 남편이나 아내가 그런 얘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어디에 우선순위 둘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그럼 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한정된 재정을 어떻게 나눴으면 좋을 건지에 대한 협의를 좀 해보시면 네.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사연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정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아마 주부들께서 자신의 가계부를 들여다보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식비가 굉장히 많이 이제 먹고 사는 게 중요하신 분들이 그렇죠. 자, 다음 사연 한번 보겠습니다.
4018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에겐 25살 딸이 있어요. 요즘 말로 제 딸은 모태솔로입니다. 제가 보기엔 부족한 게 없어 보여서 왜 연애를 못하는지 딸에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냥 남자가 싫다고 합니다. 결혼해서 바람 피우는 남자가 90%라면서 그런 상처를 받을 바에 혼자 살겠다 하는데 어찌나 놀랍던지요. 딸아이의 확고한 생각을 어떻게 하면 바꿔줄 수 있을까요? 네. 모태솔로인데 이 남자들이 바람 피운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갖게 됐을까요? 네, 글쎄요. 이제 지금 아버님에 대해서 여쭤봐야 되는데 이게 그쵸, 이제 아버님이나 사연이라서, 이제 뭐 예. 주변의 어떤 영향이나 제가 이제 상담하는 케이스들 중에는요. 네. TV 프로그램들도 영향을 많이 받고요. 드라마 네. 나쁜 드라마 나쁜 많죠. 드라마 많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따님이 갖고 있는 남자에 대한 상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남자와 연애, 그다음에 관계, 결혼 생활에 대한 그 따님의 태도가 어떤지를 살펴봐야 되고요. 예. 따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생의 가치가 아마 있을 거예요. 이제 따님이 이제 연애라던가 인간관계보다는 네. 아마 이제 부족한 게 없는 따님이라시는 걸 보면 굉장히 똑똑하고 사회적으로도 좀 이렇게 뭐 직업적인 어떤 면에서도 충분하신 분 네. 같거든요. 네. 이제 그런 여성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나는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는 성공이고 성취고 나의 만족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딸의 확고한 생각은 바꾸기는 어렵고요. 아 그래요? 네, 이제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거랑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는 네. 건데 딸의 생각을 바꾸기보다는 그런 얘기를 좀 진지하게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자가 싫은 게 이게 이제 결혼 바람 피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따님이 뭐를 모를 가능성이 높으냐면 사람하고 관계 맺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는 연습이 좀 부족할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큰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나는 상처받기 싫다. 그래서 예전에 무슨 이제 그 시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참 어려운 얘기거든요. 네, 왜냐하면 네. 마음 아프기 때문에 예. 상처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들이 되게 커요. 그래서 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어려움 중에 특히 거절에 대한 상처를 좀 짚어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이 있습니다. 유러피언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보내드리고요.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보내드릴게요. 오늘은요. 힐링라디오 94.5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2부에 이어갈게요. 본격적인 50플러스 라이프 케어 프로그램 당신의 전성기 오늘은 지금 바로 시작될 여러분의 전성기를 준비하는 YTN 라디오의 세대 공감 소통 프로그램입니다. 인생의 출발선에 다시 선 여러분의 고민을 풀어드립니다. 월요일엔 인생 작전 타임! 법대로 해도 안 되는 세상을 위한 법률 상담소, 화요일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자식 문제, 직장 문제, 우울한 중년을 위한 마음 회복실, 수요일엔 힐링 라디오 94.5. 이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히 행복하세요. 목요일엔 소중하고 행복한 부부들의 성이야기 소행성. 금요일엔 내 인생의 노래, 가수의 라이브와 함께 노래에 담긴 추억의 이야기들, 살아가는 이야기들 노래로 풀어보세요. 50대만 들어야 하냐고요? 아니죠. 인생을 사랑하고 전성기를 찾는 모든 분들이 들어야 합니다. 매력덩어리 MC 박정숙과 함께하는 당신의 전성기 오늘! 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배우 조재현입니다. 여러분, 배우들한테도 전성기가 있습니다. 그 전성기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굉장히 힘들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에 또 다른 전성기가 계속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의 전성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당신의 전성기 오늘 94.5 고정.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종숙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수요일 힐링 라디오 94.5 결혼과 가족관계연구소의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성기 퀴즈요. 건강해지는 3가지 습관 중에 금연, 절주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맞히는 문제인데 많은 분들이 다 운동 이렇게 답을 보내시고 계시는데 운동 아니고요. 운동 중에서 무슨 운동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아침 저녁으로 할 수 있는 바로 무슨 운동이 정답입니다.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도 운동 보낼 뻔했는데. 그러셨군요. 자, 예. 전화 걸려와 있죠. 상담 원하시는 분의 전화 걸려와 있습니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저는,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네. 네, 저는 인천 말씀하세요. 사는 네. 새 아이의 엄마이고요. 네. 일단 저기 존경스럽습니다, 어머니. 네. 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 프로를 열심히 듣고 있긴 한데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취미 중에 한 가지가 그 라디오 듣는 거하고 책 읽기인데, 네. 지금 제가 고민이 뭐냐면 제가 지금 나이가 47세거든요. 네. 네, 애들도 어느 정도 크다 보고 또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되다 보니까 네. 이제는 어렸을 때 같이 어울렸던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제가 사는 곳이 인천인데 제가 결혼하고 인천으로 왔거든요. 네. 원래 그 고향은 전에는 어디세요? 전라남도 광주, 아, 서울 광주시구나. 광주에가 네. 고향이거든요. 네. 예. 근데 친구들은 다 거기 있고 이쪽 위쪽으로 사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애들 그쪽도 친구들도 다 애들 키워야 되고 저도 애들 키우다 보니까 또 그동안에는 전화 연락만 1년에 한두 번? 그 정도 하고 만나지를 못했거든요, 서로가.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너무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외롭고. 그러시군요. 저도 좀 네. 같이 어울렸으면 좋겠고 친구들 모임 있다 그러면 네. 저도 가서 모임도 하고 싶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지금 직장 생활을 또 하다 보니까 참석하기가 진짜 힘들고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방법을 찾은 게 라디오하고 책 읽는 거거든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네. 그런데도 제가 그 외로움을 그 가족한테서 얻을 수 없는 그런 외로움이 있더라고요. 그쵸. 아, 네. 지금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울먹울먹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감정이. 네, 맞아요. 아, 이 외로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광주가 사실 멀지는 않아요. KTX 호남선이 연결이 돼가지고 1시간이면 가기는 하는데 그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님 나름대로 그 외로움을 좀 이겨보시려고 네. 책도 읽으시고 라디오도 들으시고. 들으시고. 근데 저희 이제 라디오 들으시는 건 아주 잘하시는 건데. 네. 네, 이게 좋죠. 좋은 면이 많고요. 네. 네. 사람에게 굉장히 유익한 점이 많은데, 네. 네, 이제 이게 아까 어머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가족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빈자리가 있고, 이게 또 라디오와 책으로 채워질 수 없는 빈자리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람에게는 친구와의 우정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있는 속마음 얘기하고, 네.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여자분이시잖아요.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여자들은 관계 맺는 것의 달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조금만 용기를 내보시면 주변에 어머님처럼 외로운데 앞에 나가지 못하시는 친구가 분명 있을 거거든요. 그러시면 어머님이 먼저 좀 마음을 이렇게 비춰봐 주세요. 내가 혼자 여기 와 있어서 많이 힘들었는데 혹시 내 친구가 돼줄 수 있겠냐. 그래서 이제 같이 밥도 드시고 이야기도 좀 나누시고 그러면 멀리 있는 친구도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가까이 한 1.8km에서 2km 반경 내에 친한 친구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사람이 행복하대요. 그런 네. 그런 점이라면 제가 네. 우리 어머니 네. 라디오나 책 읽기는 굉장히 정적인 그쵸. 취미신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저 동적이면서 밖에 나가서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밥도 먹고 산책도 하고 뭘 배운다거나. 네, 배운다던가 그러면서 이제 그런 활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두런두런 얘기할 때 속 얘기도 가끔 하시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라디오 들으시고 책 읽는 건 놓지 마시고요. 거기에 이제 더 하셔가지고 새로운 친구 이제 40대 중반밖에 안 되셨으니까 젊으신데. 네, 네.
네. 네. 그리고 여자분들은 새로운 능력에 관계 맺는 능력들이 출중하시니까 지금 시작하셔도 안 늦으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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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세요? 네, 도움이 되셨길 네. 바라고요. 네. 저희가 준비한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되게 시간이 나이가 들면 사실 고향이나 옛 친구들이 그립죠. 그립죠. 예. 가끔 가서 보시는 것도 좋고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예. 네. 자, 두 번째 사연 연결돼 있습니다.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남자분이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저기 도봉동에서 그 택시 기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52세 나이고요. 네. 예, 그리고 택시 한 지는 한 1년 한 5개월 정도 됐습니다. 막 시작하셨네요. 네, 많이 힘드시겠어요. 택시 하시느라고. 재밌어요. 그러세요? 세상에 이런 직업처럼 편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예. 네, 그러시구나. 네. 오늘 어떤 게 궁금하셔서 전화하셨어요? 네. 글쎄 뭐 자아상실감이랄까, 내 위치에 대한 어떤 물론 이제 직업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건 아니고요. 네. 내 자신에 대한 어떤 50대 한 초반이다 보니까 그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어떤 좀 후회라기보다도 좀 뭘 했나 이런 생각들, 네. 그런 생각들. 그거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대학을 나와서 그 대기업에서 과장하고 한 15년 정도 있다가 네. 나와서 사업을 하다가 굉장히 좀 실패를 해서 굉장히 힘든 여러 가지 직업을 다 해봤어요. 글쎄요. 아파트 물청소도 해보고, 네. 말 그대로 좀 노가다도 해보고, 이제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애가 대학생이 되어버렸고, 어느 날 또 내가 택시기사가 돼 있네요. 물론 네. 직업이 재밌어요. 재밌긴 한데. 네. 그래서 나름대로 나이가 50둘밖에 안 됐는데 내가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앞으로 살 날이 너무 많아서 1년, 2년 동안 이제 그 택시를 하면서 그 영어를 네. 많이 들었어요. 그러셨어요? 옛날에도. 네. 그래서 외국인이랑 대하는 데는 별 문제는 전혀 없는데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걸 이렇게 내가 그렇게 능력 없는 사람은 아닌데 어디 가서 나이가 드니까 받아주질 않는구나. 네. 이런 그래서 사회 시스템적으로 이게 좀 그렇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래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사는 게 그냥 올바른 삶인가 삶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삶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한 20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국민연금도 63세 되면 많이 타니까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떤 특별한 비전 없이 그냥 이렇게 편하게 너무 인생이 너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인생이 뻔히 알면서도 이게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예. 그러시구나. 네. 일단 저는 존경스러운 게 뭐냐면요. 네. 사람이 실패를 하면요. 큰 실패를 하고 나면 그냥 주저앉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시도를 안 하죠. 네, 시도도 안 하고. 근데 지금 전화 주시는 선생님은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하셨어요. 글쎄 말이에요. 네, 그리고 저희는 사실 이제 들으신 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런 거 저런 거 해보신 분들한테는 걱정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미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연습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서 워밍업이 돼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정말 걱정스러운 사람은 크게 실패했는데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거든요. 가만히. 네, 가만히. 그래서 예. 근데 이미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이라던가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경험들을 하셨어요. 그런 경험들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어떤 점이 좀 걱정되냐면 선생님이 가지고 계셨던 성공이라는 것, 삶의 어떤 기준이라는 그림이 아마 젊으셨을 때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잃어버리신 것 같거든요. 네. 네. 선생님이 생각하는 삶의 그림, 성공의 모습, 네. 그거를 좀 다시 한번 그려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은 이런 얘기 드려보고 싶어요, 선생님. 앞으로 사실 날 더 많으신데, 한 50년쯤 후에 내가 지금 그린 성공의 그림을 다 이룬
100살의 내가 네. 오늘의 나에게 무언가 한마디를 해준다면 뭐라고 해줄 것 같으세요? 사랑한다. 사랑이 최고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베풀며 사는 삶 자체가 성공이 아닌가요? 그게 성공 아니죠. 아, 맞습니다.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풍요롭고 내가 남들한테 베풀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그렇군요. 지금까지 경험하고 익스피리언스를 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위해 살았던 부분이고 남들을 위해서 베풀지 않고 살았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내가 모든 거를 경험하고 이렇게 50이 넘으면서 느끼는 게 그 철이 들었던 게 그런 거예요. 남들을 위해서 한 번 정도 뒤돌아볼 수 있었다는 거. 네. 그게 진짜 저는 아주 후회 안 합니다. 제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지 않고요. 그럼요. 저는 아까 사랑한다는 말씀 딱 하시는데 감동이 쫙 있어요. 몰려왔어요. 네. 전 눈물이 네, 맞아요. 이게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 그렇죠. 하셨으니까 네, 네. 지금도 그 일 하시면 그럼요. 되겠네요. 이렇게 특히 아버님은 네. 이렇게 시리에 빠졌던 사람들, 그쵸. 삶에 대한 기준이 무너졌던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에게 경험들 좀 말씀해 주시면서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거든요. 네. 저도 그런 일을 하면서 내가 경험했던 그 힘든 일 그거 아세요? 얼굴에 페인트칠 팍 하고 전철을 탔는데 사람들이 나를 다 쳐다봐요. 근데도 하나도 안 창피해요. 그럼요. 네.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나도 시리에 빠지지 말고 다들 그냥 인생은 연극이잖아요. 그럼요. 연극에서 열심히 연극하다가 사랑하면서 사랑하면서 하는 거. 네. 감사합니다. 다 해결책을 가지고 계세요.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위안이 되네요. 네, 그러게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네. 힐링 라디오가 저희가 힐링을 받는. 제가 힐링을 감사합니다. 우리 문자 사연 하나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1055님. 저는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더 아픈 손가락이 있는 것 같아요. 전 유난히 막내 아들에게 정이 깊은데요. 막내를 신경 쓸 때마다 큰아들이 서운해하는 것 같아서 눈치가 보입니다. 아이들 둘을 공평하게 대할 수는 없을까요? 에이. 글쎄, 다들 하실 것 같아요. 이런 걱정들. 제가 그냥 말하는데 저는 이렇게 아팠을 때 덜 아픈 손가락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더 아프거나 덜 아픈 손가락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아들 둘을 공평하게 대한다는 말은 사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미 어머님의 마음이 둘째한테 가 있기 때문에 공평한 사랑을 하기는 좀 어렵고요. 만약에 어머님이 그러니까 둘째 아이한테 치우쳐 있지 않다 하더라도요. 사랑은 공평하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거기 때문에 어머님이 내 마음이 둘째한테 가는 것을 어쩔 수는 없거든요. 다만 어머님이시니까 큰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놓치지만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특히 아들이 둘이라고 하시니까 큰아이와 둘째의 서열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해주셔야 돼요. 형이니까. 형에 대한 존중. 그러니까 만약에 야단을 치실 때도 따로 야단을 치신다던가 그다음에 이제 둘째는 계속해서 형에 대한 도전을 할 거거든요. 엄마가 이뻐하는 걸 알기 때문에 더 할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둘째 아이를 훨씬 더 사랑하신다면 서열에 대한 존중을 분명하게 하는 것을 알려주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아이에게 채워줘야 될 사랑과 필요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 가는 둘째 아이에게도 또 사랑을 주시면 그 둘째에게 필요한 사랑은 어떤 절제나 서열에 대한 인정이거든요. 혹시 둘째를 더 사랑하신다면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의 사랑을 구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사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눈치를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공평하게 대할 수 있는 방법. 서열을 항상 강조해주면 공평한 사랑은 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군요. 어쩔 수 없습니다. 너무 죄의식 갖지 마시고요. 단 이제 형으로서 대접을 좀 해주면 아들이 서운해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말씀 해주셨네요. 오늘 다양한 상담 받아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저는
사랑한다는 아버님의 말씀이 네. 네, 저도 같이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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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여. 글쎄요, 봄이라고 특별한 건 없겠지만 둘이 팔짱 끼고 연인처럼 한강변을 걷고 싶습니다. 나들이 가고 싶은 거? 많지. 왜 없어? 많죠. 쑥도 들어가야 되고 냉이 캐러 가야 되고 돌미나리 뜯으러 가야 되고 많죠. 계획은 있는데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애 결혼 또 예정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 안 되고 또 우리 손자를 또 봐야 되니까 걔 때문에 또 안 되고 안 되더라고요. 계획대로. 많죠. 나들이 가고 싶은 곳이야 뭐 대한민국 진짜 안 가본 데도 많고 하니까 아직까지도 많아요. 여러 군데. 뭐 좀 요즘에 뭐 인터넷 보면 검색이 잘 되니까 찾아서 그냥 자주 가는 편이에요. 그냥. 하고는 싶은데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이 멀리는 못 가고 여의도 벚꽃놀이 한다 그러니까 그 벚꽃 축제하는 데라도 가봐야죠. 가고 싶죠. 진해군항제 얼마나 좋아요. 텔레비전 보니까 되게 좋대요. 근데 날씨 좋아지면 봄나들이를 어디 한번 가볼까? 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봄이고요. 오늘은 봄나들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들어봤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요. 여의도 봄꽃 축제가 시작된다고 하네요. 요즘 정말 지천에 봄꽃들이 정말 흩날리고 있습니다. 멀리는 못 가더라도요. 동네 한 바퀴 휘휘 도시면서 아까운 봄 풍경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느끼시길 바랍니다. 지금 흐르는 곡은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이고요. 저는 잠시 후 도시락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며 저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사랑하는 연인들이 많군요. 알 수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흩날리는 벚꽃잎이 많군요. 좋아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삭막한 도시에 즐거움을 주는 도시락 뉴스. 오늘 소식입니다. 투자 귀재로 불리는 워렌 버핏은 일이 잘 안 풀리고 혈압이 올라갈 때 가족 사진을 보면서 위안을 찾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힘들 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거 역시 가족일 텐데요. 오늘 저녁 시간 가족을 위해 비워보시면 어떨까요? 자, 오늘 전성기 퀴즈.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습관 3가지 중에서 금연, 절주, 그 외에 나머지 한 가지 맞히는 문제였는데요. 정답은요, 걷기였습니다. 너무 쉬웠는데 다들 운동으로 보내주셨어요. 자, 정답 보내주신 1459님, 4216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라이나 생명과 함께 했고요. 오늘 마지막 곡은요, 이상우의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